안녕하세요. 지구에서 화성까지 슬기로운 수소생활, 물의 전기분해 및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서 화성까지 슬기로운 수소생활, 저희가 오늘 할 실험은 수소연료 전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저희가 왜 수소연료 전지에 대한 주제를 선정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저희의 실험과 연결하여 수소연료 및 수소연료 전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주제 설정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 늘 연료를 사용합니다. 날이 추우면 석유를 이용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기도 하고요. 자동차를 타고 가족여행을 가기 위해서 자동차에 석유를 정지하여 얻은 휘발유를 넣어줍니다. 이 사진은 우주에서 찍은 우리나라의 밤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북한과 다르게 연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 깜깜한 밤을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연료의 대부분은 화석연료입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얻을 수 있는 화석 연료는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화석 연료의 고갈 시기를 예측하여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양의 화석 연료를 소비하는 경우 석유는 40년, 천연가스는 60년 후에 다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화석 연료의 사용은 자원의 고갈에 대한 염려 외에도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는 바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지구의 온도를 올려 환경을 파괴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친환경 차세대 에너지인 수소연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수소연료 전지를 주제로 삼은 까닭입니다. 이번 실험을 통하여 수소연료에 대해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물이 전기분해를 통한 수소 생성과 수소연료 전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물 전기분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물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물에 전기를 흘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순수한 물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사실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물에 전기를 통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해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지는 수산화 나트륨을 물에 녹여 나트륨 이온인 Na+와 수산화 이온인 OH-로 분리시켜 전기를 흐르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전기가 흐를 수 있게 된 물에 전기를 흘리면 물이 분해됩니다. 물 분자 2개가 전기에 의해 분해되면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1개가 생성됩니다. 따라서 물 전기 분해를 하여 생성되는 수소와 산소의 부피 비는 항상 2대1이 됩니다. 수소와 산소를 한 곳에 포집하는 경우에는 산소를 연소시켜 수소를 폭발하게 함으로써 그 힘으로 스포이드 로켓을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소연료 전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소연료 전지 설명에 앞서 전지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지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통해 전기 에너지를 발생, 공급시키는 에너지를 모아놓고 이를 사용하기 쉽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한마디로 양극 사이의 전압 차이를 발생시키고 이 사이의 전자를 이동시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장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소연료 전지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에너지를 사용하여 물을 전기 분해하고 수소와 산소를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앞의 반응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수소와 산소를 다시 물로 만드는 경우 에너지도 함께 다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소연료 전지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수소를 사용하여 생성한 에너지는 전지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소연료 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발생한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여 부산물로는 순수한 물만 배출됩니다. 따라서 친환경적입니다. 또한 수소와 산소는
고갈의 위험이 없어 연료로서의 가치가 높습니다. 이미 수소 전기차는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소 연료 전지는 자동차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더 널리 사용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